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오랜만에 하이브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수 흐름 자체는 비교적 견조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자, 엔터주 전반은 계속해서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외감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비교적 강세를 보이겠습니다. 하이브 기준으로 지금 6일 연속 음봉을 보이다가 지금 7일째 지금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 29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플러스 이제 5,000원 나오고 있고, 거래량이 조금 아쉽습니다. 거래량이 이제 11만 한 9천 주 정도. 자, 이 시간 정도라면 대략 한 20만 주 정도 수반이 됐다면, 그동안 이제 바닥거래에서 상승으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시그널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래량이 좀 부족한 것은 조금 아쉽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하이브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지만, 지금 이제 2020년에 상장이 됐죠. 자, 올해 포함하게 되면 이제 5년 동안 연속해서 사상 최대치 매출도 그렇고 이익도 그렇고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가는 물론 이제 흐름상으로 다소 왜곡되면서 이제 상승해서 소외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결국 주가라는 것은 실적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길게 본다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이제 우리가 디테일하게 좀 단기관적으로 본다면 결국 이제 거래량이죠. 우리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속이더라도 거래량만큼은 속일 수가 없다. 제가 예전에도 이제 하이브가 이제 바닥권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려면 거래량이 최소 한 50만 정도 수반이 돼야지 이제 가능하다 보는데요. 50만 주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최근에 이제 거래 바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30만 주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패턴상 보게 되면 이제 N자형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잠시 후에 역시 보도록 하겠지만, 자, 여기서 이제 거래가 수반되면서 이제 그 양봉을 좀 장대 비교적 커다란 양봉을 하나 뽑아준다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3월 15일자 NH투자증권 이제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제목이 이제 다시 시동을 걸자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한동안 부진했던 아티스트 활동 모멘텀이 본격 재개되는 구간. 지금 1분기는 그렇고 1분기 말에서 3월서부터 2분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아티스트가 이제 활동하는 구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 아티스트의 대중성 확보에 따른 음원 매출 확대와 신규 아티스트의 이제 인지도 확대에 따른 음반 판매량 성장을 모두 갖춘 사업자다. 업종도 이제 탑픽을 유지한다 그러는데, 자, 지금 이제 그 하이브 포함해서 엔터주 4인방이 있죠. 지금 JYP 그리고 이제 YG 엔터, SM 이렇게 엔터 4인방이 있는데, 엔터주 부진의 결정적인 이유가 음반 판매량이 이제 많이 감소했다고 그러는데요. 자, 하이브는 여러분들 음반 판매량이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런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가 역시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사업자 목표 주가를 지금 NH투자증권이 31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아티스트 활동 모멘텀. 3월에 이제 그 이타카 홀딩스 소속 아리아나 그란데 이후 4월 뉴진스, 세븐틴 등 주요 아티스트 활동이 본격화될 예정이고요. 6월 달이면 이제 그 BTS의 진이 이제 또 전역을 하죠. 그리고 이제 완전체 활동에 따른 기대감, 그런 부분도 상당 부분 어떤 모멘텀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원 흥행. 자, 대중성을 확보했다는 얘기인데,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코어 팬덤이죠. 아미가 이제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코어 팬덤에서 이제 그 대중적인 라이트 팬덤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음원 매출이 이제 많이 증가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별화된 신인 기획력. 자, 신인들의 또 신예 아티스트들의 활동도 상당히 또 활발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도 여하튼간에 이제 지금 이제 하이브 주가의 그동안 디스카운트 요인이, 결정적인 디스카운트 요인이 BTS의 비중이 워낙 많았죠. 많게는 예전에 80%가 넘었었는데, 이제는 이제 멀티 레이블 체제가 잡히면서 그런 어떤 그 리스크로부터는 상당 부분 해소가 됐고, 거기에 따른 주가 또 재평가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분기는 다소 좀 뜸합니다. 그래서 음원만 일하는 휴식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NH투자증권에서 실적 전망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2,958억이었죠. 자,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만약에 NH투자증권 정도 전망이라면 사실 주가는 굉장히 또 이제 많이 반응을 해야 되겠죠. 3,740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같은 경우는 이제 4,640억.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
기업들의 특히 이제 그 뭐 중소기업들 빼고 하여튼 그 영업이익이 그래도 1,000억 단위 넘는 그런 회사가 5년, 6년, 7년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엔터주 특성상 주가의 등락이 좀 클 수밖에 없겠는데요. 좀 우리가 여유 있게 끌어간다면 당연히 이제 실적이 수렴하는 그런 주가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이제 또 여러 차례 이제 그 강조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평가 구간이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30만 원이라고 보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시장 구도와 어느 정도 시장 구도라든가 흐름만 맞아 떨어진다면 역사적 최고점이죠. 40만 원 돌파 뭐 가능성도 우리가 항상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그 최근 증권사 보고서 지금 NH투자증권을 빼고요. 지금 4개 증권사 실적 전망치가 있습니다. 좌상단이 이제 하나투자증권이죠. 자, 작년에 이제 그 2,960억 정도에서 올해 예상 하나투자증권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3,230억입니다. 역시 사상 최고치죠. 작년에 또 의미가 있었던 게 매출액이 2조를 돌파했던 겁니다. 자, 올해는 이제 하나투자증권 2조 한 3천억 정도를 전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상단에 보시면 교보증권 같은 경우가 올해 이제 3,400억 정도를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하단에 한국투자증권은 이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3,600억 정도. 자, 그리고 이제 그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좀 보수적으로 3,200억 정도인데 보수로 3,200 정도를 달성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의미가 있죠. 자, 실적은 지금 5년 연속해서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주가는 뭐 40만 원대에서 10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아주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20만 원이 좀 못 미치는 그런 가격대인데 좀 여유 있게 보시면 충분히 뭐 재평가가 가능하다.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우리가 주가 프리미엄을 논할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 저평가 요인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저평가에서 디스카운트에서 이제 리레이팅, 재평가 그런 파동을 우리가 좀 예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자, 지금 보시려 하면은 이제 그 전에도 한번 봤었죠. 장기 연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2020년에 1,450억. 참고로 이제 2019년도에 한 900억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또 900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고요. 자, 2020년이 이제 1,450억. 그리고 2021년도 그 코로나라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엔터주다 보니까 뭐 상당히 우려를 했는데 하여튼 그 실적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2022년도 2,470억. 2023년이 이제 2,960억이었죠. 그리고 올해 최저가 대략 한 3,200억대에서 한 3,600억대. 물론 한 3,000억대 후반도 전망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3,200억 정도만 넘어간다 하더라도 뭐 충분히 우리가 기대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이겠고요. 자,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그 한 화면에 4개 차트가 있습니다. 좌상단이 하이브고, 자, 하이브는 전 저점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JYP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저점을 미리 깨버렸죠. 한차 깼어요. 뭐 대략적으로 이제 9만 원대 후반, 10만 원 정도, 10만 원에서 지금 6만 8천 원대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저 좌하단에 보시면 이제 YG엔터 같은 경우도 전 저점이 깨져버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SN 같은 경우도 이제 전 저점을 깨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도 여러 차례 이제 그 강조한 바와 같이 지금 이제 하이브를 제외한 나머지 엔터 3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조정의 연장선상의 파동이라고 부르는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 지금 상승 파동의 연장선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월봉이라든가 연봉도 그렇지만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조정 4파동 과정이고 조정 상승 충격 5파동을 남겨두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그 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2022년 5월서부터 지금 이제 그 장대 음봉이 있죠. 이때 이 구간이 이제 뭐 아시다시피 BTS 단체 활동 중단 선언과 함께 20만 원대에서 결국은 이제 10만 원대까지 빠졌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기준점 그 BTS 단체 활동 중단 시점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전 저점을 유지해주고 있죠.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20만 원 정도 혹은 이제 19만 원대 중후반 정도 가격대 의미 있는 이게 지지선이죠. 이제 저항선이 되는데 하여튼 그 전 저점을 지지해주고 있다는 것은 앞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상승 파동의 어떤 연장선상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1차적으로 지금은 이제 그 19만 원대이기 때문에 20만 원이 심리적인 저항선이 될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20만 원대 위에서 다지는 그런 형태의 주가 흐름이 나아져야 된다.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게 이제 아래 보시면 이제 앨범 판매량 문제가 없다. 자, 지금 이제 엔터주 하락에 이제 그 가장 많이 이제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게 앨범 판매량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 그 하이브의 앨범 판매량에 대해서 아래 이제 수치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앨범 판매량이 5,520억에서 2023년에 9,700억, 올해는 드디어 이제 1,100억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 매출에서 엔터주 특성이 그렇죠. 전체 매출에서 앨범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래서 뭐 작년으로 본다면 2023년도에 이제 하이브의 전체 매출이 2조 1,000억대입니다. 2조 1,000억대인데 2조 1,000억대에서 앨범 판매량이 이제 9,700억이니까 거의 뭐 50% 가까이를 차지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분기별로 본다면, 자, 지금 작년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1분기 때 1,840억, 그 다음에 2분기 때 2,460억, 3분기 때 2,640억, 그 다음에 4분기 때 2,760억이에요. 다른 엔터 3사는 앨범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는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앨범 판매량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브 주가를 앨범 판매량으로 갖다 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왜곡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자, 하여튼 그 실적도 그렇고 특히 이제 앨범 판매량은 하이브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다. 자, 우리가 이제 그 NH투자증권 보고서에서 본 것처럼 지금 하이브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강론상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요. 기존에는 이제 그 코어 팬덤 같은 경우는 1인당 구매력이 굉장히 많죠. 사이즈가 크죠. 그런데 지금 이제 하이브는 코어 팬덤에서 대중성, 그 라이트 팬덤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대중화된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북미 시장에서의 선전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면 하면 일봉 차트가 되겠는데요. 지난 그 작년 6월이 되겠죠. 30만 원. 그러니까 3파동의 꼭지점이죠. 3파동의 고점이 31만 원대인데 31만 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동구간에 지금 JYP도 그렇고 YG도 그렇고 또 SM도 그렇고 주가가 이제 반토막 이상 빠졌어요. 그나마 저 하이브 같은 경우는 뭐 한 대략 한 50% 정도 그런 빠진 상태죠. 지금 단기 패턴으로 보면 이제 N자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거래량 쪽에다가 제가 이제 화살표 표시했는데 거래량이 너무 좀 미비해요.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과거 통계를 보게 되면 하이브가 하락해서 상승으로 반전되려면 물론 이제 거래량이 다다익선이죠. 뭐 100만 주 혹은 그 이상 늘어나는 게 중요한데 1차적으로는 50만 주 정도가 이제 시그널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12시 41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지금 12만 1000주입니다. 이 정도는 부족해요. 오늘 봐서는 뭐 한 20만 주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만 주는 부족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본다면 한 30만 주 정도라면 우리가 그런 시그널 정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적다는 것은 시장에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거래량이라는 것은 곧 어떤 시장의 매기를 의미하는 거죠. 지금 거래량이 많이 몰려 있는 데가 결국은 이제 반도체 섹터가 되죠.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혹은 이제 우리가 저 PBR이라고 하죠. 이런 그 가치적으로는 이제 거래가 활발한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 엔터주 쪽은 거래량이 적다. 거래량이 적다는 것은 시장에 관심을 받아야 돼. 좋은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일 거래량이 주가가 밀리면서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가 터지면 안 되겠죠. 양봉이 나오면서 최소 50만 정도 이상 거래가 돼야 되고 30만 정도가 수반이 되면 30만 정도를 넘었으면 우리가 어떤 그 시그널, 어떤 그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해보자. 뭐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에 자, 지금 이제 그 상장 이후서부터만으로 놓고 본다면 뭐 실적,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다소 좀 힘들다 하더라도 기다리게 되면 시간을 우리가 우리 편으로 우리 아군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보답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 그 현대투자 회원 모집 관련해서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이제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명을 보내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